안녕하세요. 미 연준 파월 의장이 2023년에는 기준금리 안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6%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. 사실상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. 2023년 3월 0.25%를 올리든 0.5%를 올리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5에서 1.75%가 된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.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5% 난 건 2000년대인가요? 2000년도에 그때 딱 있었습니다. 그것도 잠시였고요. 사실상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1에서 1.5% 높아야 가능한 겁니다. 근데 지금 상황이 매우 여의치 않다 보니까, 경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리고 있죠. 실제로 2월 24일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려야 했지만 여러 압력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? 큰 패착이죠. 큰 잘못을 한 겁니다.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외화 유출이 급격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3월 달에 미 연준이 빅스텝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.75%가 됩니다. 한국 언론들은 계속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멈출 거다. 그리고 다시 내릴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멈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. 왜겠습니까?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3% 초반대죠. 이때까지 그렇게 낮은 적이 없었는데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. 그리고 물가는 감당이 안 됩니다.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%까지 가려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.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. 그는 2026년까지 물가가 2%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움직이겠다라고 합니다. 1970년대 후반, 80대 초반에 폴보커처럼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. 금리를 6% 이상까지 올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너무 무너질 때까지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. 무너지고 나면 강달러로 대거 들어가서 헐값에 사들여서 미국의 큰 부채를 털어내겠다라는 게 그들의 속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. 빨라야 2024년 2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 2분기에 금리 내리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쯤 돼야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한다라는 겁니다.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에 한국은 꽤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죠. 원화 가치가 되게 많이 내려갈 거다. 원달러율이 지금의 1,300원이 아니라 1,400원, 1,500원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다.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중국에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달러가 이제 필요한 이제 분이 있었는데 이제 1,300원 초반, 1,200원 후반이 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서 달러를 대고 사들이더라고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 이제 매월 장사하는 거 비교해가지고 이제 원달러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웬만한 이제 직장인들 이제 연봉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다 보니까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뭐 그걸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보일지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앞으로 원화의 가치 하락이 계속 심해질 거다.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2023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. 경기는 매우 하락하고 매우 위축이 될 것 같다.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심해지는 거죠. 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사 때문에 뭐 베이직 스텝 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. 안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공포가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. 한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한국이 이제 겪게 되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해야 되는데요. 이제 결국 보통의 사람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들은 뭐냐?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빚을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뭐
꽤나 2023년에 상황이 많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. 뭐 이래저래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잘 생각해 볼게. 한국에서 한국의 기득권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2023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. 이런 말 안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. 믿을 필요 없다.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? 꽤 어려워진다. 앞으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, 2, 3, 4, 5년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지금 집값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고요.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곳은 뭐 대구와 인천이라고 하는데 대구와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서울이든 어디든 대한민국 전역이 아마 미분양이 되고 할인 분양되고 난리가 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세금으로 대거 떨어 주려고 할 건데 아무리 세금을 투여하고 별칠화를 해도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. 지금 뭐 국토부 장관, 원내용 장관이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뭐 되게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적폐를 바로잡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놈도 그다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뭐 연착륙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잡는 데 의지가 있다 없다? 없다라고 보입니다. 뭐 그저 그냥 얼굴 마담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냥 거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5.5% 되고 6% 되고 6.5% 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5%가 안 되는 곳이 천지인데 그들이 대거 적자를 보게 되면 뭐 대거 구조조정하고 인력들 내보내고 뭐 난리가 나겠죠. 그러면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소비 줄이고 이래저래 하고 하면 뭐 이제 다운사이징 되는 거죠. 강제로.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지금도 벌써 살벌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.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잘 대응해야 된다. 대비해야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꽤나 현실이 무섭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. 지금은 아무도 믿지 마라. 오직 자기 자신의 땀 말고는 노력 말고는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 6% 올린다. 6%대가 간다. 한국이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도 얼마 가야 된다? 5% 가야 된다. 한국의 기준금리가 5% 가면 시중금리는요. 8%, 10%, 12%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2023년 연말쯤 되면 시중금리가 8%, 10%, 12%가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빚내는 거.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빚 잘못했다가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